안녕하세요. 장원 법률사무소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상당한 대형 공사일수록 공사 자재의 가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시세가 바뀌게 되어 공사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혹은 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공사기간이 지연됩니다. 공사를 발주한 쪽에서 부도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사대금 지불 요청을 하더라도 받지 못할 경우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대략적인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중단, 내용 증명 발송 및 증거 수집, 소송 전 채권 보전 처분, 채권 소멸 시효 판단.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공사 중단입니다.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받지 못할 공사대금 금액만 커져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 금액만 상승하게 됩니다. 공사를 중단하면 상대에게 압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중단했다고 공사 현장에서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는 중단하되 철수하지 말고 현장 점거를 유지하여 유치권 행사에 대해 검토해 봐야 합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유치권 대금을 받을 때까지 공사 현장을 점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전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발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우편 발송 외에 계약서, 통화나 대화 녹취록, 공사 관련 진술 등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채권 보전 조치, 즉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 등을 먼저 해두고 지급명령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마음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갈 것을 우려해 미리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 또는 명의를 변경해두면 채무자의 재산이 재산조회에 잡히지 않아서 소송에서 승소해도 공사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며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월급, 예금, 보증금 등을 압류하는 채권 압류의 방식과 집행관들과 함께 방문하여 가구나 집기류 등을 들고 나오는 유체동산 강제 집행,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는 경매 집행의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멸시효의 존재 3년, 지급되지 않고 있는 공사대금도 하나의 채권입니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반해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이 지연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채권자는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내용 증명 발송과 채권 보전 처분, 지급명령, 공사대금 청구 소송 등으로 시효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의 승리는 사전 준비부터 변호사와 철저하게 대비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신다면 설사 소송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